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는 시간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장 전에 얘기가 나왔죠. 러시아가 이제 친러시아 지역인 돈바스 지역으로 이제 평화유지군을 파병한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었고요. 뭐 세계 각국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가 강한 반응을 할지는 좀 미지수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장 초반보다는 좀 낙폭을 줄인 상태 속에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최근 들어서 2,700선에 대해서 지지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종목들이죠. 원가보단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장 핵심인 부분은 인플레죠. 원자재 가격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이 지금 강세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리오프닝 소비 관련주들이죠.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 엔터주들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게임주들도 일부 상승하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기금의 자동차, 전기자동차 투자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장 초반보다 많이 만회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승 쪽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테스나 인수 가능성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비슷한 섹터 내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네페스 아크, 하나마이크론 등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그린텍 같은 경우도 테슬라 납품 부각되면서 장 초반에 급등했었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MWC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모바일 관련 부품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KH 바텍 등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파트론 같은 경우도 리포트 나오면서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가격 강세 때문에 부담스러운 종목들은 화학 섹터 주들 되겠습니다. 화학주들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IT 대형주들과 자동차 대형주들도 눈치 장세 속에서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씩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전에 보여줬던 급등까지는 아니라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요? 그게요. 오늘 아침에 상대적으로 좀 아주 강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지금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쪽이 이제 뭐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곡물 쪽 이런 쪽들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요. 장 초반에 호가는 좋았었는데요.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다 플러스권에서 출발한 종목들이 다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시장의 리스크가 이제 거의 피크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 상당히 자극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 간에 좀 전쟁이라도 일어났을 때는 뭔가 다른 쪽에서 뭔가 좀 풀리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뭐 오펙은 뭐 계속적으로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뭐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뭔가 비축료를 푼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방안도 좀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장 초반에 강세였던 원자재 관련주들이 오히려 약세로 전환되었다라는 점은 시장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좀 시장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철강 가격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원자재 쪽에서 뭐 가장 강력한 게 이제 뭐 유가였었습니다만 또 유가 관련해서도 지금 최근에 화학주들도 하반 경직이 일정 부분 좀 있었던 상태인데요. 오늘은 좀 조정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하반 경직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대한유화도 그렇고요,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초반보다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고 있는 모습. 결국은 원자재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미국과 러시아의 문제 왜 우크라이나 문제의 핵심이었었는데 오히려 좀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나니까 이 기회에 조금 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거꾸로 원자재 관련 주들을 더 약화시키고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국내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향후에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해당 섹터 내에서 좀 본다라면은 좀 조정이 들어오면 포스코 이런 부분들 철강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 갖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급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IT 섹터 호재성 뉴스들 나옵니다. 지금 테스나 피인수 가능성 때문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애플카 모멘텀이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자동차 부품까지도 시장 대비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좀 기대서 어떻게 좀 투자 수익을 올려볼까 하시는 분들께 어떤 조언해 주시겠어요?
네, 국내 IT 업체들도 최근에 뭐 실적 발표하면서 조정 많이 겪었었는데요. 지금 보신다라면 이제 테스나 어제 얘기가 나왔죠. 이제 두산그룹주 인수 가능성, 뭐 이제 이 높아졌다. 뭐 추진 뭐 이런 부분들 확실히 뭐 엠바고가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얘기는 좀 흘러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나가 강세, 뭐 물론 고점에서는 조금 밀려내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T 섹터 내에 좀 오는 호재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애플과 자율주행차 기대감으로 최근에 조정 이후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페스도 오히려 테스트 범핑 업체인데요. 오늘 급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테스나보다 더 오르네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일정 부분 업체들, 뭐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특히 최근에 실적 기반으로 오션브리지 같은 경우가 하이닉스 향인데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초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T 섹터 내에서도 일정 부분 뉴스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인터플렉스와 코리아 서킷 등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KH 바텍도 세경 하이테크도 강세죠. 해당 섹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쪽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갤럭시 S22 출시되고 있고요. 다음 주 MWC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모바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뭐 이런 부분들 공개되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바일 쪽에 좀 낙폭과된 IT 섹터 내에서 관심을 갖고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방어주의 강세입니다. 어제도 그랬듯 오늘도 엔터 섹터가 유난히 돋보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방어주 종목 중에서도 또 엔터는 뭐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엔터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엔터주가 지금은 강합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가 부담이 없는 섹터주들이 오히려 지금의 리오프닝 주들이랑 명맥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 소비재, 뭐 방어주들,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 인플레와 무관한 원가에 있어서 부담이 없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주들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데요. 이 선호도가 꺾이면 상대적으로 또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섹터주들 쪽으로 시선이 이동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인플레가 좀 다운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또 시장의 시선이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그래도 일단은 경기 방어주 성격 안에서 리오프닝주 성격 안에서 일단은 원가 부담이 없는 섹터 이쪽에서의 강세 흐름은 계속적으로 조금 유지되고 시장 대비해서 좀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선호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만 주가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또 덜 빠지고 미리 올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덜해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고려돼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엔터주에서 좀 들어오른 종목들을 오히려 찾아본다라면 하이브가 좀 기대감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뭐 JYP 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Y젠터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일단 보유하시면서 눌림목을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엔터주들 뭐 후발로 올라오는 것들 뭐 키스트 이런 뭐 상대적으로 드라마 제작사들 중에서 제일 강했던 종목은 뭐 사마 네트워크스 정도 되겠고요. 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기자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많이 급등했듯이 이런 부분들 해당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라도 계속 좀 찾아보는 전략은 조금 더 유지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어주 섹터 전반이죠. 뭐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항공주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행주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하락폭 제한되어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쪽 섹터주들이 올해 실적들이 그나마 개선되고 적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꾸준히 유지해 주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해운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동량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바라보는 쪽을 조금 찾아서 같이 좀 대응해 주시는 전략 계속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잡아주세요. 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오프닝 픽같이 돼버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IT 섹터 쪽에서는 낙폭과대하면서도 다음 주 MWC를 기대할 수 있는 모바일 쪽 성향에 있는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카메라하고요, 뭐 휴대폰 부품주들이 되겠습니다. 뭐 폴더블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쪽을 조금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오프닝하고 경기 방어주 섹터주들도 꾸준히 좀 관심 갖고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낙폭과대한 뭐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과 IT 섹터주들 보시고 기존의 리오프닝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도 계속 좀 유지하는 전략. 어떤 면에서 보면 투트랙 전략이죠. 전쟁 대비, 인플레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었던 리오프닝 주들을 올해 계속 모아가는 전략과 함께 낙폭과대한 IT 섹터주들과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의 기술적인 반등과 이슈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낙폭과대한 종목들 위주로는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단 2,700선에 대한 지지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2,700선이 깨진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도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분할 접근 시도하시는 전략 계속 유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오늘의 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T 섹터 내에서도 핸드셋 쪽 카메라라든지 MWC 영향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라든지 이쪽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